최근에 아주 살짝 반등이 왔지만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된다? 대세 상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작은 입주 물량이 들어옵니다, 서울에. 앞으로 2년, 3년 후를 보면 저는 뭐가 올 거다?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떨어진 게 맞는 건지, 네. 뭐 아니면 올라간 게 맞는 건지. 같은 날 같은 통계를 보고도 다른 언론사에서는 올랐다, 또 뭐 언론사에서는 내렸다, 뭐 반등이 아니다. 이게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입니다. 전부 다 밑에 왼쪽에 있잖아요. 일단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 네. 서울의 지금 매매 수급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도 최근 살짝 올랐죠. 네. 근데 여전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수준인 거고요. 이제 보시면 전세 수급도 최근에 아주 살짝 반등이 왔지만 거의 이제 의미 없는. 근데 이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달 딱 이때부터 이제 100m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매도세가 더 많아진 거고 지금은 이제 66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 지수를 봤을 때 뭘 네. 참고하면 될까요? 이 지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아, 이 지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수급입니다. 수요가 더 많으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까요? 내려갈까요? 안정화되겠죠. 안정화되겠죠.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일단 전세 시장부터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급도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014년 이후로 언제가 지금 전세 시장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100보다 한참 밑에 있죠. 네. 즉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지금 한참 멀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된다? 뭐 계속 같이 그렇죠. 떨어지겠죠. 네, 대세 상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강남의 입주 물량 폭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많은 물량의 입주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회복이 불가능하고, 강남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도 나타나기 힘들다. 네. 입주 물량 어떻게 될까요? 아, 네. 그럼 뭐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데이터고요. 네. 이제 빨간색이 진할수록 입주 물량이 많은 거고, 녹색이 진할수록 입주 물량이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원의 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아파트 개수 크기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서초가 좀 빨간불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정도만 빨개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어때요? 새파랗네요. 새파랗죠. 여기서 입주 물량 이제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 어떻게 되죠? 2000년 이후로 이렇게 작았던 적이 없어요. 올해가 한 2만 세대 좀 넘거든요. 23년이. 그리고 내년에 2만 세대도 안 되고, 25년은 뭐 이건 합해봐야 뭐 만 세대도 안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작은 입주 물량이 들어옵니다, 서울에. 근데 왜 강남의 입주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럼 이게 입주 폭탄이냐? 서초구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서초구만 보니까 어때요? 23년에 얘가 입주 폭탄이란 말을 쓸 정도인가요? 이 입주 폭탄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24년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네요. 없고요.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 주변 지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강남 서초 한번 같이 볼게요. 강남 서초를. 같이 보니까 어때요? 조금 입주 물량 평균보다 조금 많아요. 2년 연속.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입주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냐라는 거죠. 절대로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남 입주 폭탄은 좀 과장됐다. 너무.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올해는 더 떨어질 겁니다. 23년에 더 떨어질 건데 앞으로 2년, 3년 후를 보면 저는 뭐가 올 거다?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는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분양가는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건을 만드는데 돈은 늘어나는데 비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이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마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 아파트를 짓는 거를 지금 한다 안 한다? 못하겠죠.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22년 한 가을 정도부터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파트를 뭐 분양하고 이제 뭐 입주하기까지는 한 3년, 못해도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25년 한 가을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서부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겠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아파트가 없다. 특히나 이제 서울을 보세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3년, 4년 이때는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주 물량 많았는데도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는 있지만 입주 물량이 작아도 너무 작다. 요게 보시면 25년까지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얘가 26년, 심지어는 27년까지도 거의 입주 물량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이 상태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네네. 자, 그러면 역대급 가장 작은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데 거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꺼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저는 작으면 한 10%, 많으면 저는 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도 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하락에 대한 충격파가 올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입주 물량이 없죠. 없어요. 그럼 사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좀 심각하게 막 바닥을 꼭 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 24년 한 하반기나 네. 25년 상반기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으로 좀 갈 것 같고 허리 정도 미치면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시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투자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투자 점수. 네. 지금 이제 보시면 투자 점수가 정말로 안 좋아요.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근데 지금 이제 경남이 제일 좋아요. 좋은 거죠. 네, 제일 좋은데 59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내렸다 올랐다가 제가 그리고 언제부터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70점. 그때가 이제 이때거든요. 자, 그리고 가격 흐름을 같이 볼까요? 네. 경남이 이제 보시면 요때가 이제 2019년 한 가을 정도 이때부터 이제 70점 이때 그리고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60점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한 70점 정도 되면 이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디가 좋냐면 경남, 충남, 세종, 경북, 충북, 경기. 그러니까 조금 요 5개 지역이 탑5가 전부 다 지방이죠. 요런 지역들에서 지금 이제 조금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여기는 뭐냐면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은 곳이에요. 즉 전세 수요가 여전히 공급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강원도, 경남, 전남, 전북, 경북, 충북, 충남 이런 데가 지금 전세 수급이 좋은데 아까 투자 점수가 좋았던 지역이 탑5가 다 여기 있죠. 그렇죠. 경남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전세 수급이 좀 이런 양호한 지역들에서부터 저는 이번 부동산 시장에 다시 상승이 온다라면 이쪽 전세 수급이 양호하면서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곳들. 이 중에서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이 어디죠? 전남 별로 없죠. 네. 광주, 별로 전북, 없고. 경남, 울산, 그다음에 세종, 강원, 서울 요 정도가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지역은 조금 반등이 좀 빨리 올 수도 빨리 올 있다. 수 있다. 주목할 점이 이제 뜨는 데이터로는 경남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좀 더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 네. 일단 가격 증감률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네, 이거를 뭐 최근 한 분기 데이터로 네. 보시면 인구수를 뭐 한 10만 명 정도로 볼게요. 야, 이런 시기에도 상승하는 곳이 있네요. 그러게 영주. 경북, 영주. 여기 자, 이제 보시면 어때요? 남들 다 내리는 기간에 영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올랐네요. 계속 오르죠, 얘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선정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영천이나 뭐 이런 통영, 사천, 목포, 정읍 이런 데들이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방을 좀 하고 있는 모습. 사실 저 정도면 서울로 비교하면 떨어진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얘를 한번 네. 낮은 순으로 보면은 지금 인천 연수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도 거의 10% 빠졌고 안산시, 단원구, 뭐 수원시, 장안구 이런 데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지금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지역을 보셨을 텐데 네. 자 경북, 충남, 경남, 경남 뭐예요? 여기 수급 데이터가 전세 수급 데이터가 그나마 양호한 이런 지역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들 이런 데들은 다시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 나빠지겠죠. 그러면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도 이제 머지않아 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네. 일부 지방 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금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데이터로 봐야지 좀 더 잘 보입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